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에 합격한 정유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입 수능 때 원하는 만큼 점수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원하던 과만큼은 꼭 살려서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한번 제대로 되어보자라는 다짐을 하고 타향살이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과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적성에도 어느 정도 맞았고 흥미도 느꼈고, 그래서 학점도 어느 정도 잘 받았었지만 갈수록 제가 원하던 탐구하는 분위기의 대학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점들이나, 또 지방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제약을 많이 받게 되면서 막연히 서울 소재 대학으로의 편입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전공 지역으로의 국비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학점 순으로만 선발을 한다고 명시를 했었지만 학벌과 나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탈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학벌주의가 상존하고 있구나를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면서 편입을 결심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관광계열이나 외대 동일계열로의 진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편입시장에서 김영학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는데요. 대형학원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한 번 칠 때마다 전국 등수가 바로 나와서 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 또 후반부에 가서 거의 격주로 쳤던 학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교 유형별로 익숙해지는 데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2달마다 한 번씩 장학생 선발고사를 쳤었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사기 진작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크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진학을 희망하는 과도 없었고, 또 굳이 한 과를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공 공부를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전공 심층 면접이나 또 전공 필기 전형이 따로 있는 고대나 서강대, 성대 같은 대학에 지원을 과감히 포기를 했었어요. 물론 원서철 분위기에 많이 동요되기는 했었습니다만 남들보다 널널한 시험 일정 덕에 더 제 목표 대학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최고 목표 대학은 경희대학교였는데요. 정말 절실했기 때문에 시험 일주일 앞두고부터 2002년도 기출문제부터 13년도 기출문제까지 거의 25회 분량 정도 되는 모의고사를 이제 옆에 수험표도 따로 출력을 해서 놓고 하루에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씩 꾸준히 풀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이 과정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했더라도 내가 이 학교에 얼마나 더 남들보다 정성 들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지 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더 당연하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대학교 기출문제만 단기간에 집중해서 내리 풀다 보니까 그 학교의 독해나 논리 문제에 있어서 그 학교 특유의 뉘앙스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답에 확신이 그렇게 들지는 않더라도 그 느낌으로 어느 정도 접근했던 문제들이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파트들은 컬이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저한테 특히 어휘 파트가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3, 4월 달에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만났던 헷갈리는 단어들은 아무리 쉬운 단어였어도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옮겨 적어서 그거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카니오 기출 어휘 스터디를 따로 만들어서
뭐 하루에 분량을 7장, 9장, 11장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기출어휘에 익숙해졌을 때쯤 한 5월 달쯤부터는 이제 보카니오 예상어휘 스터디 외에 제가 따로 보카바 이불을 구해서 그 옆에 나와 있는 조그만 참고 단어까지 저는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2회도까지 마쳤을 때에도 여전히 헷갈리는 단어들은 따로 제가 단어장에 옮겨 적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과정까지 마쳤을 때가 거의 한 7월 말 정도 됐었는데 이때 모의고사 점수도 같이 띄어서 다른 과목도 더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빨간 책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다른 책은 보지 않고 빨간 책만 계속 돌렸는데요. 한 번 봤을 때 헷갈리는 단어들을 이제 색만 다르게 표시를 해서 거의 책이 뭐 10가지 넘는 색깔로 알록달록해질 때까지 계속 돌렸고요. 이렇게 해서 어휘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어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갔고 10월 말쯤에 어휘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 이제 빨간 책에 수록된 다이어만큼은 최소한 알고 가자라는 일념으로 이제 빨간 책에 있는 단어들의 뭐 3번째, 5번째 뜻까지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독해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임박했을 때는 그렇게 알록달록해진 빨간 책과 그리고 제가 만든 보카바이블 단어장과 그리고 학교별 기출문제에서 특히 어려웠던 단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간을 두고 리뷰를 하면서 어휘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8월 말쯤에 성적 오르내림이 너무 심해져서 슬럼프가 크게 왔었어요. 근데 저는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날이면 미련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찍 귀가를 했는데요.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신나는 노래를 일부러 크게 틀어놓고 숨이 터질 때까지 그냥 계속 뛰었어요. 그렇게 땀을 쫙 빼고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왜 내가 이것도 참지 못했을까? 왜 이 정도 각오로 편입을 준비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건가 하면서 저를 다독였고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날이면은 저녁 늦지막히라도 혼자 목표 대학에 찾아가서 건물 사진도 찍고 그리고 미래에 정말 이 학교 학생 신분으로 다시 이 길을 걷게 될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절 위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당일 3일 전부터 빨간 책과 제가 만든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보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체크를 했고요. 당일날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그렇게 체크해둔 단어랑 그 학교 기출문제에서 특히 어려웠던 단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요. 시험 고사장에 도착을 해서는 그 학교 기출문제를 표시해둔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서 그 학교 특유의 독해 구조나 논리 뉘앙스 같은 거를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시험 시작하기 30분 전부터는 이제 독해 문제를 더 빨리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최대한 감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대학도 경희대학교였는데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학원 파이널 교재에 있는 독해 지문을 거의 한 5-6개 정도 풀고 들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인상주의 학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별다른 추가 내용 없이 그대로 실전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학교가 정말 나를 붙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다른 문제도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학업적성고사 문제도 특이하게 전년도 기출문제랑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보기 순서까지 똑같이 출제된 문제들이 상당수 있어서
학업 적성을 특히 신경 써서 준비했던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고, 또 그래서 더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쪽의 공부이니만큼, 또 그치만 또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고요. 또 학기 중에 따로 어학연수를 통해서 제가 원래 전공했던 쪽의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지만 제가 가진 어학 능력과 전공을 최대한 살려서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유치하는 컨벤션 기획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앞으로 전공 공부를 더 해가면서 진로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한테 편입은 삶의 동력인 것 같아요. 요즘 과제를 하거나 공부함에 있어서 약간 힘들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었던 지난 1년을 쭉 떠올리면서 다시 동력을 얻고 위안을 얻어서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시면서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실 말이겠지만 저는 꼭 끝까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편입 시장이 아무리 바늘구멍이라고 해도 이미 시작한 게임이니만큼 끝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 그다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하루하루 누구보다 심하게 불안에 떨면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물론 이 인터뷰를 나중에 하게 되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결과는 정말 시험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만큼 본인 실력에 확신이 안 서신다면 오늘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부는 나중에 반드시 결과로 돌아오고요. 면접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 꼭 합격하셔서 비단 영어 공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인생을 대함에 있어서 더 자신감 얻을 수 있는 큰 터닝 포인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